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습니다. 자본시장의 실력자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식으로 돈 버는 바로 그 한 수를 알려드립니다. 윤자경의 핫소스. 오늘 그 두 번째 초대 손님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밀레니얼 세대의 꿈.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 꾸는 거죠. 네,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윤자경의 핫소스, 오늘은 특별히 20, 30대 투자자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식 투자 전도사. 네, 미래에셋증권 고객 글로벌 자산전략팀 이재훈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좀 어색한데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신데, 네,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뭐 20, 30대 젊은 그 투자자들이 네. 이재훈 이사님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이분 말씀 잘 들으면 정말 주식 그런가요? 투자 성공한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데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20, 30대 젊은 층이 네. 뭐 우리 1,000만 뭐 주식 인구 시대다 뭐 맞아요. 예. 이러잖아요. 여기에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이게 들어와서 네. 이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이 이사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진즉부터 예. 좀 말씀을 하셨고 네. 강조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밀레니얼 세대가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네. 이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그 실제로 뭐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그렇잖아요. 네, 뭐 네. 실제로 지금 어떤가요? 저는 뭐 X세대라서 그 밀레니얼 세대를 충분히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로 보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전 세계 한 2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25%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미국만 해도 7,500만 명이고요. 근데 그 뭐 안 와닿으시겠지만 그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7,5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더 많아질 거고 베이비 부머 세대는 더 줄어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노동 인구로 보면은 한 35%가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동을 바로 시작했던 인구, 지금 가장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는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투자 시장에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동학개미 운동이든 뭐 여러 로빈후시든 이런 분들의 주인공이에요. 네, 예, 그렇죠. 주인공인데, 이게 한국 리서치 조사를 한번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투자는 하시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월급이 어느 정도냐면 350만 원 정도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평균 이런 것들은 별로 네.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부채도 평균 못해도 한 5천만 원 이상 갖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ETF도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이 소비하기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만 다 모아가지고 ETF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주축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예. 인구수로 네.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X세대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뭐 저축하면 부자 네. 된다 네. 이랬듯이,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부자가 네. 된다, 네. 뭐 이런 게 상식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정말 단적으로 주식 네.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주식 투자로 언제나 부자들은 나타났었는데요. 네. 그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성공 체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주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아마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밀레니얼들이 투자를 하는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50대가 30대일 때 금리가 15에서 18%였어요.
지금 30대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1%예요. 그런데 재무 목표는 똑같아요. 집 사고 노후 준비하고 자녀들 길러야 되고 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뭐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재무 목표는 똑같고 이 가격들은 훨씬 높아지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이 갭을 뭘로 메울 거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투자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방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가 거의 유일한 어떤 방법,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이재훈 이사가 네. 말씀해 주실 한 수. 자, 화면부터 볼까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 미리 다 왔네요. 경쟁력 있는 기업과 평생 친구가 되라인데요. 되게 교과서적인 교과서적이죠. 얘기이긴 한데 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과 평생 친구가 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는 게 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네, 뭐 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평생 친구가 되라는 말은 오래 들고 있어라는 라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저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좋은 기업 고르는 게 첫 번째고요. 기본적으로 오래 보유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들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막연한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보통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부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뭐 이익이 잘 나는 기업, 뭐 성장성이 좋은 기업, 아니면 원래 가치가 뭐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가져온 건 경쟁력이라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쟁력은 그냥 이렇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혁신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들이 막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망가뜨리면서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슈퍼스타로 크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부르는 테슬라나 이런 경우는 원래 산업에서 나타난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자체로만은 안 되고요. 독점적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꼭 독점 회사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마켓쉐어라도 네. 계속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어야 하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격이 굉장히 미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일단 고른 다음에 두 번째 뭐 평생 친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오래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넣지 않고 단기간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는 거의 딴 나라 얘기처럼 얘기들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진짜 우리가 진짜 딱 범접할 수 없는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든 장기 투자를 전 세계에서 꿋꿋이 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이제 종목을 네. 잘 고른다는 전제 하에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좀 약간 미스매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네. 그것만큼 또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전제에서 뭐 이게 좋은 기업을 내가 골랐고 네. 장기 투자를 했다. 그 네. 기간도 뭐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어렵죠.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예. 숫자로 정말 네. 어디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뭐 거인의 등에 일반적으로 뭐 이제 네, 올라타라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10,000% 수익률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뭐 산식을 내신 걸 한번 네. 봤어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애플이 네. 30년 동안의 상승률이 48,900%고요. 텐센트가 16년 동안의 상승률이 67,800%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11년 동안 14,700% 올랐거든요. 14,700%막 이런 만 단위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계산하기도 뭐 어렵죠. 계산이 어렵네요, 정말. 자, 근데
이런 얘기하시면 이건 팩트기 때문에 반박하실 수는 없을 텐데 네. 와닿지는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제가 개인 투자하면서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거 그냥 장기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어려운 이유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오기 한 6년 동안 횡보를 했는데 그 안에 위아래 변동성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났다가 올라왔다 하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을 골랐지만 그 기간에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 먹었어도 중간에 이제 그것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를 2000년도 고점에 샀다라고 하면 네. 20년 동안 장기 보유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장기 투자를 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뭐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종이가 있으시면 적으셔도 되고요. 네. 3가지 서클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 고객의 투자를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서클은 뭐냐면 혁신 서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자기만의 그 영토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 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 해서 종목을 고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서클은 실적 서클인데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어야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2가지 교집합만으로도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 서클인데 경쟁력 서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예를 들면 전기차만 하더라도 배터리 산업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폭스바겐도 참전하고 여러 가지 내재화로 막 그 경쟁자들이 막 나오는 네.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결국은 MS 싸움에서 말씀드렸던 독과점의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앞서 얼핏 말씀 주셨던 거인의 등에 올라탔을 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너무 이른 시점에 이거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거의 VC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하는 영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종목들을 크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3가지 서클 요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 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1번, 2번, 3번 그 3가지 이제 서클이 예. 이제 교집합이 되는 그거를 찾아서 길게 네. 갔을 때 최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네. 있다. 아까 뭐 1000%가 뭐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네. 어느 타이밍에 그러면 네. 뭐 2번째 뭐 수익을 내는 그 시점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뭐 혁신 기업일수록 초반에는 또 뭐 네. 매출은 있을지언정 뭐 수익은 못 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투자 이런 데야 네. 뭐 일찍이 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네, 하지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럼 어느 시점에 네.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네. 특히 이번 2번째 관점에서 네. 어쨌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뭐 네.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굵직한 말씀을 드리면 네. 순이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상장했던 쿠팡의 경우에도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기업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혁신 기업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조금만 눈치만 있으셔도 아마 카테고리가 테마별로 잡힐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걸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즉 첫 번째 서클과 2번째 서클이 만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순이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일단 하시면 이 2가지 서클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그 다음 단계에 경쟁력 기업,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 다음에 경쟁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얘가 계속 살아남고 버텨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노키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00년대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2007년도 8년도에 아이폰 나오면서 네. MS를 뺏기면서 망가졌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서클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네. 혁신과 실적, 특히 매출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아실 거예요. 네. 20대, 30대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었구나. 나는 긴 시간을 갖고 있었구나. 오늘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뭐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훈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